10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어는 당식인데 여기 보면 뭐 문자나 이런 게 전혀 주어지지 않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당식을 공부하는 게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주어진 조건을 보고서 적절히 문자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을 써먹어야 되느냐 그런 걸 선택하는 것도 이제 당식을 배우는 이유죠. 자, 지름이 17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46이래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봐봐. 문자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뻔하죠. 뭐 요 길이 A, 요 길이 B 요 정도 쓰면 되겠네. 그래 놓고 이제 주어진 조건을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봤더니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7의 제곱이다. 이런 식 하나 나오겠고 그다음에 둘레 길이가 46이라고 했는데요. 둘레 길이면 어떻게 2a 더하기 2b잖아. 2a 더하기 2b가 얼마다? 46이다. 그럼 a 더하기 b가 2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a 더하기 b가 23이다. 그래 놓고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곱이죠.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A와 B의 곱이다. 그래서 얘를 알고 얘를 알 때 얘를 구하고 싶다. 떠오르는 공식 뻔하잖아. 그쵸? 제곱의 합과 곱이야.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요 공식 이용하면은 여기 주어진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돼? 23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면 17의 제곱이고 플러스 2AB다. 그러면 이거는 좀 세련되게 계산하면 2AB는 얘가 넘어가면 23의 제곱 빼기 17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 돼가지고 합차공식 되겠죠. 그래서 23 더하기 17, 그 다음에 23 빼기 17이 되겠고, 요게 얼마예요, 지금? 6이죠? 그쵸? 요게 6입니다. 6. 그럼 요거 날리면 3. 그래서 23 더하기 17이면 40. 40에다가 3을 곱하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12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넓이는 120이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공식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네요. 항등식과 미정계수. 항등식을 이제 배워볼 겁니다. 어떻게? 주목하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름 잘 지었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상 같은 식을 항등식. 오케이? 근데 여기 보면은 주목하는 문자가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무엇에 내가 주목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통은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x 기준으로 많이 쓰는데 x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내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봅시다. 항등식의 성질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등식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즉 x에다가 뭘 넣든지 간에 이 등식이 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이거예요. x에다가 뭘 넣더라도 그러니까 a 곱하기 x 더하기 b가 0인데 이게 항상 0이래. x에 1을 넣어도 0이고 x에 100을 넣어도 0이고 x에 1000을 넣어도 0이고 그러려면 이 a랑 b가 얼마여야 되냐 이 말인데 생각해봐. 선생님 이 값이 변하는데 전체 값이 안 변한다는 게 가능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쵸 0이 곱해져 있다면 1을 곱하든 2를 곱하든 3을 곱하든 4를 곱하든 어차피 얘는 항상 0이잖아. 그쵸? 그래서 x가 자유롭기 위해 항상 모든 값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날뛰는 x를 0으로 수습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 값은 무조건 0이고 그럼 0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0이 되겠어요. 그렇죠? 얘도 0이 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x 플러스 b는 0 꼴에서 x가 항등식이려면 어떻게 된다? a가 0이고 b가 0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엔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쌤 문자가 엄청 많은데요. 하지만 주인공은 그냥 x입니다. 주인공은 그냥 x예요. 그럼 이런 거죠 뭐. 요 하나 2x 플러스 3이고 얘는 ax 플러스 5야. ax 플러스 b야 예를 들어서.
근데 x에다가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이 a랑 b가 어때야 되냐 이런 거 묻는 건데 봐봐. 자, 이 x 자리에 만약 1 넣었어. 여기도 1 넣었어. 둘이 그 다음에 뭐 2를 넣어도 같아져래. 3을 넣어도 같아져래. 쌤이 아까 뭐라 그랬는데 얘가 막 변하는데 진정시켜 주려면 0을 곱해줘야 된다 했는데 이미 0이 아닌데 어떡하죠? 어떻게 한다? 이 a가 이 2랑 어때 버린다면 같아 버린다면 그쵸? 요 a가 요 2랑 같아 버린다면 얘가 4 될 때 얘 4대 어차피 똑같으니까 날아갈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요게 6이야. 그럼 얘도 2면 6이라도 여전히 또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b도 얼마 돼 버리면 3이 돼 버리면 이거는 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는용 꼴이 아니라 왼쪽도 x에 관한 식, 오른쪽도 x에 관한 식일 때 어떻게 하면 a랑 c가 같고 b랑 d가 같으면 여전히 x에다가 뭘 넣더라도 이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럼 a랑 c랑 같고 b랑 d가 같을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1번과 2번을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1번과 2번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요걸 넘기면 되죠. 그러면 이거 ax 플러스 b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d는 0이 항등식인 거야. x에 관한. 그럼 이거 우리가 x인 것과 x 아닌 것으로 묶어낼 수 있잖아요. x인 것 하면 a 마이너스 c, x 아닌 것 하면 b 마이너스 d 해서 는 0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게 아까 x에 관한 항등식이려면 쌤 뭐라고 했어요? 는 0이라 돼 있는데 요게 막 1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막 날뛴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요 앞에 있는 수가 뭐 대주면 된다? 0 대주고 이 값도 얼마 되면 된다? 0 대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A랑 C가 같으면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려면 B랑 D가 같으면 되죠. 오케이?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3번은 쉽겠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얘랑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그쵸?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A랑 D가 같고 X 제곱 앞에 있는 애들끼리 같고 B랑 E가 같고 C랑 F가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1, 2, 3번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 보이나요? 1, 2, 3번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 보이죠? 1, 2, 3번에서 누가 주인공이래? X가 주인공이래.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X에다가 1, 10, 100, 1000 이거 다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어떻대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X에다가 아무거나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Y에도 아무거나 넣을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Y 맞죠? 더하기 C는 0인데 오 재밌죠? 여기다가 2를 넣건 100을 넣건 1000을 넣건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1을 넣건 마이너스 25를 넣건 36을 넣건 간에 항상 이 값이 0이 돼달래. 그쵸? 그럼 우리 알죠? 이 미쳐 날뛰는 망아지는 어떻게? 얼마를 곱해주면 0을 곱해주면 0을 곱해줘 버리면 얘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이건 항상 0이잖아요. 역시나 얘도 막 날뛰고 있대. 그러면은 얘도 역시나 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인데 더해서 0이 되려면 이것도 0이 돼야 되겠죠. 0이라는 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네요. 근데 무턱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A0, B0, C0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위에서 우리가 배운 게 항등식의 성질이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에서 미지수인 개수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름 좀 멋있어요.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 오케이? 미정계수법.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뭐 ax 플러스 2는 다시 2x 플러스 3은 ax 플러스 b다 이렇게 하면 지금 어때요? 얘는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 좌변에는 개수와 상수가 정해져 있는데 우변이 안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쵸? a랑 b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근데 이게 항등식이래. x에 관한 항등식이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배웠잖아. 아하, a는 얼마고 2고 b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a랑 b와 같이 모르는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방금 우리가 썼듯이 항등식은 보통 보면 좌변과 우변이 생긴 게 똑같잖아. 그죠? 그 동료항의 개수가 같음을 이용해서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뭐라 하느냐? 이름도 쉬워요. 개수끼리 비교한다 해서 개수비교법이라 합니다. 개수끼리 비교한다 해서 개수비교법. 방금 했듯이 2x 플러스 3이 ax 플러스 b인데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a는 2고 b는 3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개수비교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우리는 뭐라 하냐면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직 한 번도 못 봤죠.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똑같은 문제를 수치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되게 재밌는 방식이에요. 다시 여기다 써서 해볼까요? 2x 플러스 3은 ax 플러스 b인데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a랑 b를 구해보래.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어차피 x에다가 뭐 넣어도 상관없다며. 그럼 내 마음대로 넣어볼래. 응? x에 0 대입해볼래. 내 마음이야. 그쵸? 왜? 뭘로도 상관없다며. 잠깐만요. 뭘로도 상관없다며. 그래서 x에 0 대입해볼래. 그럼 0 넣어봤더니 좌변 얼마 돼요? 3. 0 넣어봤더니 우변 얼마 돼요? b. 따라서 b가 3이란 거 알았네. b가 3이란 거 알았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대입해볼래. 왜? 미지수가 a, b 두 개였기 때문에 값도 두 개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b가 3이란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만한 거 어떤 거 넣어볼까? 쌤, 저는 뭐 2.7 이런 거 넣어보고 싶습니다. 괜찮긴 한데 왜 굳이 그렇게? x 1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쵸?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봅시다. x에다 1을 넣었더니 좌변은 얼마 됩니까? 5 되죠? 좌변은 5 되고 우변은 a 더하기 3 따라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a는 2고 b는 3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죠? a가 2고 b가 3이었잖아.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미정 개수를 정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다른데, 방금 이런 종류의 같은 문제는 뭐가 쉬웠어요? 아무래도 개수 비교법이 쉬웠죠. 이렇게 수치 대입법 쓰니까 뭔가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잖아.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 대입법이 나은 경우도 있고요. 그거 나오면은 또 쌤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참고 문자의 값에 따라 우린 지금 항등식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쵸? 근데 항등식과 대비되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려고 해요.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뭐라 하느냐? 항등식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죠. 방정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다. 그럼 이거 x에다가 뭘 넣더라도 참일 거 아니야. 이런 거 항등식. 이런 거 항등식. 근데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거 보세요. 이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참인데 다른 값을 넣으면 참이 아니죠. 그러니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때 그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는 뭐 근이다, 해다 이렇게 부르죠. 그쵸? 요것을 방정식, 요것을 항등식이라 한다. 됐고 40번 보겠습니다. 그럼 항등식 쌤님, 항등식 뭐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항등식은 쉽습니다. 대놓고 나와 있는 항등식은 쉬워요. 근데 조금 숨어 있는 항등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40번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항등식. 그러니까 쉬운 항등식은 어떤 게 있냐? 이런 거죠. 누가 봐도 항등식. 그렇죠.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그러니까 x에 관한 항등식. 누가 봐도 x에 관한 항등식. x에다가 뭘 넣어도 이 등식이 참이 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리하고 나면 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얘랑 같다? 이거 항등식인가? 방정식인가?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 곱셈 공식 쓰면 이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거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a와 b에 관한 항등식이다. A랑 B에 뭘 넣더라도 이 등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너무 자명해서 굳이 항등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A, B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오케이? 하지만 항등식인데 항등식이라는 걸 잘 몰라서 항등식임을 밝혀야 되는 거. 이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 한 번에 알아볼 수는 없는데 사실은 항등식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숨겨놨어요. 하지만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 잘 안 해줘. 이런 표현들을 써요. x값에 관계없이 참입니다. x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은 참입니다. 그러면 이제 x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x에다가 임의로 아무 값이나 넣어도 등식이 참입니다. 이것도 항등식이란 말이죠. 모든 x에 대하여 그리고 또 x에 관한 항등식.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완전 대놓고 항등식이라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참입니다. 이런 건 또 다 x에 대한 항등식임을 내포하는 거죠. 봐봐. 이거 봐봐. 아까 봐봐. 2x 플러스 1 이퀄 2x 플러스 1은 누가 봐도 항등식이니까 굳이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준다니까. 그쵸? 근데 이거 봐봐. 이렇게만 봤을 땐 잘 모르겠잖아. ax 플러스 b가 0이라고 어쩌라고. 그쵸? 근데 옆에다가 써주죠. 아, x의 값에 관계없이 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쵸? 그 말은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ab를 구하라. 아, 주인공 문자가 x라는 걸 알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어떻게 된다? 아, a 곱하기 x 플러스 b가 0인데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면 얘가 10이 되건 1000이 되건 만이 되건 항상 0이 되려면 쌤이 곱해지는 값이 얼마 돼야 된다 했어요? 0 돼야 된다 했죠. 그리고 얘도 0 돼야 되겠죠. 따라서 a, b의 값은 a 0, b 0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뭔가 쉽잖아. 그쵸?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가 쉽다니까? 뭔가 자명하지 않아요. 그때 문제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임의의 x에 대해서 참이 되어라. 역시나 이거 역시 뭐다? x에 관한 항등식이다. x에 관한 항등식. 그럼 우리가 위에서도 봤지만 항등식은 이렇게 는형 표현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냥 2차식은 2차식 이런 표현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오케이? 는형 표현으로 줄 때는 어때요? 싹 다 0이다. 접근하시면 되고 이렇게 2차식은 2차식 또는 1차식은 1차식 맞죠? 이런 식으로 줄 때는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다. 즉 개수가 동류항에서 개수가 다 같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A, B, C를 각각 구해보면 A가 2, B가 4, C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됐고 하나 정도 더 할 시간이 되겠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과 변형 뭐 이랬는데 뭐예요? 주어진 등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라고 말하면 아까도 봤잖아. x에 대한 항등식이다 했을 때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정리되면 a는 0, b는 0이니까 엄청 쉬웠잖아. 그쵸? 근데 ab라는 문자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어떻다? x인 것과 x가 아닌 것는 0 꼴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x에 관한 2차식이다. 그러면 x에 관한 2차식, x에 관한 1차식, 그 다음에 x가 없는 거는 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공인지를 항상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t가 주인공이래. 그렇죠?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하면은 t가 있는 것과 t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얘들이 싹 다 0이 돼야 되겠죠. 그 이유는 쌤이 설명했잖아. t에 관한 항등식이면 얘가 1, 10, 100 맞죠? 온갖 수가 다 될 수 있는데 그게 항상 0이 되려면 곱해지는 수가 0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에 관한 1차식이면 이렇게 됐는데 t에 관한 만약에 2차식이다 그러면 얼마 곱하기 t의 제곱, 얼마 곱하기 t, 얼마는 0 뭐 이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등식이 어떤 하트에 대한 항등식이면 얘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정신없지만 주인공이 뭔지를 잘 봐야 돼. 아, t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딱 우리는 t 기준으로 정리. 아, 얘들은 t 있는 애들. 그렇죠? 그럼 t로 묶어. t로 묶었더니 그 개수가 어떻게 돼? 2x 더하기 4가 되고 얘들은 t가 없는 애들. 그럼 더하기 x-y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t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요거 는 0, 요거
는 0 되겠습니다. 각각 는 0. 그래서 2x 플러스 4가 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0.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 그리고 y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거 풀면 x가 마이너스 2 되고 x랑 y가 같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서 똑같은 식인데 주인공이 이번에 바뀌었어. 그렇죠. 똑같은 식인데 주인공이 x로 바뀌었어. 그러면 x 기준으로 정리를 해줘야겠죠. x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x로 묶으면 x가 있는 거 여기랑 여기잖아. 그럼 얘는 x 기준으로 하면 2t 곱하기 x니까 그 개수 2t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4t는 0. 그럼 어떻다고요? x 기준으로 하면은 x가 있는 거, x의 개수 0, 그 다음에 상수 0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위에서 다 했던 거죠. 그럼 2t 플러스 1이 0이니까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y는 또 마이너스 2 이렇게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가 마이너스 2면 이거는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다. 이해됐죠?